수도권 메가시티의 슈퍼 역세권 수서역에 있는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자곡동, 일원동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네, 제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 국감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들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서울에 지금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입니다. 저는 전면적인 좌파적 사회주의 세계관에 의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선전포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4차례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에 참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재등장했고 더 세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첫째, 거래 절벽이 이미 시작됐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 거래 절벽은 세수 약화로 이어집니다.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이고 양도세도 줄어들 것입니다.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에 모두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더 양극화될 겁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희소한 강남 부동산은 더 오를 압력을 받을 것이고, 부양돼야 될 강북의 낙후 지역은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양극화는 깊어질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실화됐는지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게 대출까지 묶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외국인이 투기할 가능성도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뭘 위해서 이런 대책을 하는 거냐, 저는 온통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요. 이게 경제 성장에 따라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라는 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네. 그러면 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 경제적 가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막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고, 이게 국민 궁핍화 전략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철저하게, 처절하게 비극을 겪었습니다.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수요 억제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강벨트 등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을 우선해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신통기획 1, 2로 노력을 하셨어요. 부동산 공급이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병목을 풀어서 공급을 늘리고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께 알려지기도 하고 안 알려진 포인트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대 때가 제로 금리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부동산 공급의 혹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게 몰려들었어요. 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에 법적인 요소가 가중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것이 가장 직격탄을 주는 게 건설 현장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성권 의원님이 지적 주셨지만, 시장님이 신통기획 1, 2로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고금리, 고물가, 중대재해처벌법, 그런 건설 현장의 위축 등으로 의도한 만큼 더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장벽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호 대책이 더해졌습니다. 이게 큰일인데, 이제 저는 정부만 믿을 수는 없다,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와 시장님 함께 직접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씩 대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강벨트, 강남 포함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고, 여기에 저는 공공기업, 임대주택이라든지 육아시설이라든지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용적률 건폐율도 아예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서울시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거에
그런 점에 인색할 생각 없습니다. 예, 법적인 게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로 상의 주십시오. 법적 제한을 풀어야 하면. 그리고 강북 낙후 지역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는 복합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인 사례가 창동 아레나 개발 이런 것이에요. 창동 아레나를 개발하면서 주변을 복합 사무지구 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 노력해 주시고 여기도 필요하시면은 법적인 게 필요하면 의원실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 시작해서 소비 쿠폰 국비 1.7조 더해서 총 2.3조가 한 2조 원 넘게 서울에서 집행이 됐어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런 창동 아레나 개발할 때 이런 차라리 2조 원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쓰면 더 어땠나?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창동 아레나 사업은 민자 사업이라 뭐 그 꼭히 적합히 들어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유 재원이 있으면 하후상박으로 쓰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저희가 잘 지원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에게 소비를 쿠폰을 뿌렸을 때 흩어지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는 2달 이상 가기 어려운 반짝 경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레나 같은데 저희가 몰아서 했을 때 항구적인 관광의 흐름, 문화의 흐름이 생기면서 산업이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이 절벽이 가기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큰 문제예요. 다행히 미래내 주택 하고 계시는데 네. 이런 부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물량을 늘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거기에 공공기업 물량이나 이렇게 임대주택, 공공주택 확보하는 것인데 이번 11호 대책으로 거기에 제동이 걸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법령적인 제한이 있거나 하면 저희 의원실로 상의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답변.